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가장 어려워해요. 사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체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식 세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안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식 세우는 게 안 돼. 식만 세우고 나면 사실 그 뒤로 방정식을 푸는 거는 방정식 푸는 연습이 조금만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식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유형별로 이제 한 문제씩 선생님이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똑같은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식 세우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문제들도 한번 식을 세워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유형 1번에서는 833번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하여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다.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38일 때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x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큰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큰 수를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큰 수 x라고 적으세요. 선생님이 적는 거랑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뭐를 x로 뒀는지, 그 다음에 다른 녀석들이 있을 거야. 지금 여기서는 큰 수 있으면 작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작은 수도 이 x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적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큰 수로 뭐 작은 수를 나누고 뭐 아니면은 요 위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수는 작은 수의 뭐 2배보다 3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려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뭐 큰 수, 작은 수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유형이지만 뭐 연속하는 뭐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짝수, 세 홀수 뭐 이런 거. 그래 요렇게 그런 문제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x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손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고 내가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큰 수를 x라 하면 작은 수는 그거를 이제 뭘로 찾는다? 일단 작은 수를 x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다. 여기에다가 내가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이 문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나는 나중에 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38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내가 큰 수, 작은 수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이 38이니까 큰 수를 x라고 하면 작은 수는 38에서 얘만큼 빼면은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작은 수는 38-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만큼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대요. 자, 이때 요런 거 할 때 항상 괄호 넣어 주셔야 됩니다. 큰 수 x, 작은 수 38-x. 왜? 38-x는 작은 수라는 하나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덩어리란 말이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괄호로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묶어 주셔야 돼요. 작은 수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다. 자,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죠? 나머지 2 땡땡땡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칙 연산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x값을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다? 검산식이다 해서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와 몫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 x는 38-x에다가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하면 나온다. 이렇게 식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x는
38에 3을 곱하면 114구나. 114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거 분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x 플러스 3x니까 4x. 114 더하기 하면 116. x는 4, 8, 4, 8, 4, 9, 36, 29. 그래서 x가 29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고 했는지 큰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나는 x를 큰 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29가 답이 되겠네. 됐죠? 자, 근데 요게 좀 특이한 유형이고요. 나머지는 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8이고 뭐 큰 수는 작은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다. 뭐 3분의 1배보다 이만큼 크다.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식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작은 수 곱하기 5보다 4만큼 작다 했으니까 빼기 4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서 837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고 한다. 세 자연수의 합은,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위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홀수 또는 짝수, 이런 거 어떻게 한다? 될 수 있으면, 아이고, 잠시만요. 될 수 있으면 요 방법을 쓰세요. 요거.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하나를 가운데 거를 x로 잡아요. 가운데 거를 x로 잡으면 요거 바로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1, 요거 바로 다음 거는 x 플러스 1, 1씩 차이 나니까. 그지?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연속하는 세 홀수나 짝수, 홀수, 짝수 둘 다 똑같습니다. 홀수, 예를 들어서 뭐 579, 요거 연속하는 세 홀수죠. 그러면 얼마씩 차이나? 가운데 거를 x로 잡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주면 된다. 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 6, 8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얘랑 마이너스 2, 얘랑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게 x면 그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2, 그 뒤에 거는 x 플러스 2 요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 뒤에 있는 것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제일 작은 걸 x로 두면 그 다음 거 x 플러스 1, 그 다음 건 x 플러스 2. 연속가는 세 홀수나 짝수면 x, x 플러스 2, x 플러스 4. 2씩 차이 나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잘 안 써요. 계산이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게 계산이 앞에 게, 요게 계산이 쉬우니까 요걸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837번 보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다 x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x 플러스 1 이렇게 하자 그랬죠. 자, 그런데 가운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 자, 이만큼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운데 수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운데 수. 이게 x다, 그죠? x의 4배는 x 곱하기 4. 4x죠, 그죠? 4x는 나머지 두 수의 합. 그럼 가운데 수가 x면 나머지 두 수는 요거잖아요. 얘네 둘이 더하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x-1 괄호 해주세요. 더하기 x 플러스 1 합보다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 30만큼 크대요. 30이 크다 했으니까 더하기 30 해주면 되겠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가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가로 해주세요. 왜? 계속 괄호하는 습관이 있어야 이게 안 헷갈려요. 만약에 이게 합이 아니고 차였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x 플러스에서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야 돼요. 그럼 뺄셈 할 때는 괄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야. 혹은 아니면 뭐 곱하기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괄호가 중요합니다. 지금 덧셈이라서 합이라서 괄호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가 한 덩어리야. 얘는 하나의 수예요. x-1이라는 거는 어떤 수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x 플러스 1 어떤 수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 이게 한 덩어리다 라고 티를 내줘야 돼.
그래서 괄호 안 해주면은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괄호 풀어서 정리해주면 xx 다니까 2x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져요. 1에서 가운데 거 x 잡고 나머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잡는 게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0. 그럼 얘가 넘어오면 2x 되죠. 2x는 30, x는 15. 선생님 15가 답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나는 이제 x값만 구한 거야. x값이 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뭘 찾아봐라?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은 거는 x가 얼마예요? 물은 게 아니야. 세 자연수의 합을 물었어요. 그러면 세 자연수는 어떻게 된다? 가운데 게 15면 그 앞에 거는 14. 그 다음 거, 중간 거 15, 그 다음이 16.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 셋을 다 더하라는 거죠. 14, 15, 16. 다 더하면 45가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문제는 842번. 자, 요거는 중상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식이 좀 복잡한데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1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를 문자로 나타낼 거예요. 요만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문자로 나타낼 건지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자연수의 뭐 어쩌고저쩌고 요 뒤에 이만큼을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주는지, 식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주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내가 문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은 10의 자리 숫자를 x로 하고 싶어요. 이거는 선택하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의 자리 숫자를 x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냥 10의 자리 숫자를 x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x라고 했어.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뭐겠어요? 합이 10이라 그랬죠. 두 개 더해서 얘랑 더해서 12가 된대. 그러면 12에서 얘만큼 빼면은 그 나머지가 1의 자리 숫자겠네.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5다.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7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꾸래 두 개를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 10의 자리 숫자가 12-x, 1의 자리 숫자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꾼 수, 처음 수 이것도 내가 적어놔야겠네. 그래야지 식을 세우지. 나보고 지금 왜 글자가 안 적히냐. 나보고 지금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만 가지고 왜 이래. 이것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나는 처음 수와 바꾼 수로 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처음 수는 어떻게 돼요? 처음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야. 1의 자리 숫자가 이거야.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수는 10a 플러스 b처럼 나타낸다 그랬어요.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5야. 그러면 25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20. 그러니까 2에다 10을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우리 그냥 25 이렇게 적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고 20 더하기 5인 거예요. 요렇게 25. 그래서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x 플러스 12-x 요렇게 되는 거고요. 바꾼 수는 뭐가 된다? 10 곱하기 12-x 더하기 1의 자리수 x 요렇게. 그러면 자, 바꾼 수는 했으니까 이거는 10 곱하기 12-x 플러스 x.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더하기 18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2-x에 꼬박꼬박 괄호를 적어줬어요. 왜? 숫자 한 개니까. 얘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괄호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이제 x값이 나오겠지. 풀어봅시다. 120 마이너스 10x 플러스 x는 10x 플러스 12 마이너스 x 플러스 18. 괄호부터 일단 쭉 다 풀어주고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정리할게요. 120 마이너스 9x는 9x 플러스 20. 자, 9x 여기로 넘어오자. 마이너스 18x. 120 넘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이 되나요? 18이 100으로 안 나눠 떨어지는데?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20이 아니구나. 30이구나. 10인데 2로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120이 넘으면 마이너스 90이겠네요. 그럼 x는 5 이렇게 됩니다. 그치? 90 나누기 18 하면 5죠. 자,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5야.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x값을 구했어요. 다 뭐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x값이 5예요. 그럼 x값이 5니까 답은 뭐다? 답은 x가 5야. 그지?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뭐예요? 12에서 5 빼니까 7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뭐다? 57이 마지막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리수 이야기 나올 때는 처음 수, 바뀐 수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식을 적어요. 10의 자리 숫자를 x, 뭐 1의 자리 숫자를 또 x를 이용한 어떤 식으로 적어요. 적은 다음에 처음 수, 바뀐 수 둘 다 또 적어요. 그래 놓고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되겠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844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는 24살이고 5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4살이 더 많아진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요런 거 이제 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그린다는 거는 내가 문자를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할 거잖아. 엑셀을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표현을 할 겁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쉬울까? 그거를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표를 안 그려도 돼요. 내가 안 그려도 정리가 된다 하면 안 그려도 되지만 일단은 표를 그리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표를 그리세요. 일단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표를 좀 그리세요. 그래서 현재 5년 후 요렇게 내가 딱 정리를 해 놓는 거야. 그 정리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표 그리는 거죠.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24세래. 자,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다? 나는 뭐를 문자로 잡을까? 문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어쩌고저쩌고 막 길잖아. 그지?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4살이 더 많다. 이게 식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식이 나와요. 그지?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를 x로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내가 구할 걸 x로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 그래서 x.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걸 x로 잡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지는 그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거 x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요만큼 가지고 내가 뭐를 문자로 잡을지 그리고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지 그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4살이래. 자,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죠. 차이가 24살 차이 난대요. 그러면 아버지 나이에서 24살을 빼면 아들의 나이가 나오겠지. 됐죠? 이제 아버지, 아들 둘 다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돼? 5살 더 먹겠지, 나이를. 아들도 5살 더 먹겠죠. 그러면은 x-24 플러스 5 하니까 x-19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이 x 플러스 5. 아버지의 나이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괄호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왜? 지 혼자 있으니까. 한 덩어리긴 해요. 근데 괄호 뭐 하셔도 됩니다. 괄호 해도 되는데 지 혼자 있는데 괄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아들 나이 일단 적어. 아들 나이. 의 2배.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들 나이 몇 살? 딱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 한 덩어리예요. 곱하기 2 보다 4살이 더 많대요. 플러스 4. 자, 이제 괄호 다 풀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2x-38 플러스 4.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38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34인데 플러스 5 넘어간다. 그지? 마이너스 5. x는 39. 자, x가 39. 그래서 나는 x값 구한 거야 지금.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이,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시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이 칸이죠. 이 값 구하라는 거야. 뭐? x값 구하라는 거죠. 39세. 자, 다음 846번. 자, 현재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은 얼마다. 언니는 매달 5,000원씩, 동생은 매달 X원씩 예금한다면 10개월 후에 언니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가 된대요. 자, 이것도 사실은 표를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로식을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월 후 적을 자리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자, 언니 현재 예금액이 74,000원이에요. 동생은 32,000원이에요. 근데 언니는 매달 5,000원씩, 동생은 매달 X원씩 예금한대.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5,000원씩 10번 넣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74,000 곱하기 5,000원씩 10번이면 5만원이죠. 하나, 둘, 셋, 4개. 자, 동생은 32,000에다가 더하기 X원씩 10개월을 넣었어. 10X만큼 더 넣었다, 그지? 그러면 10개월 후 언니 예금액 이거잖아. 이거 계산되죠? 74,000원에서 5만원 더하면 124,000원이에요. 그죠? 124,000원. 언니의 예금액은 동생 예금액의 32,000 더하기 10x 괄호 2배가 된다. 곱하기 2. 그러면 124,000 4,000는 64,000 더하기 20x 20x가 넘어올까요? 마이너스 20x는 선생님 한 가지 더 이거 여기서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A는 B이다 하고 B는 A이다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겠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A랑 B랑 같다는 뜻이라고. A랑 B랑 같은데 B랑 A랑 같다. 상관없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통째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쪽으로 오고요. 64,000 플러스 20x. 얘가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 상태에서 64,000원이 넘어가면 이 10x는 124,000에서 64,000 빼면 6만이죠. 요렇게. 그런데 요 과정을 살짝 요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겠지. 요 과정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되냐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자리 바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이렇게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20x 하고 얘를 넘겨서 뭐 마이너스 6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6만 되니까 x는 3만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식 정리하는 약간 방법 이야기였어요. 어쨌든 x는 아니지 3만이 아니고 3천이죠. x는 3천. 요거는 x값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x는 3천. 이렇게 답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850번. 장미와 백합이 섞인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장미는 한 송이 500원, 백합은 한 송이 700원으로 두 꽃을 합하여 15송이를 사서, 자, 여기 합하여 15송이. 여기서 내가 뭐를 어떻게 문자로 만들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장미는 500원, 백합은 700원, 1,500원짜리 바구니 담았더니 만원이 됐다. 이만큼 나머지 부분 전체가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두 꽃을 합하여 15송이를 샀대. 그러면 자, 장미와 백합을 각각 몇 송이씩 샀네요. 장미, 백합 두 개를 내가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놔야겠다. 그지? 그래서 장미를 x라고 하면 백합은 어떻게 된다? 이거 보세요. 두 꽃을 합하여 15송이를 샀다 그랬어. 장미랑 백합이랑 합쳐서 15송이 샀으니까 백합은 15송이에서 장미 산 만큼 빼고 샀을 거야. 그지? 장미를 5송이 샀어요. 백합은 10송이를 샀겠네. 그죠? 15-x. 자, 그러면 장미가 한 송이에 500원이야. 장미 가격은 얼마? 500원에다가 x를 곱하면 된다. 그죠? 더하기.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이에요. 700원 곱하기 15-x. 괄호해서 15-x. 괄호해야 된다 그랬어요. 백합 10송이. 그럼 10, 10. 딱 하나의 수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1,500원짜리 바구니에 담았대요. 그럼 바구니 값도 내야지. 바구니 값 얼마? 1,500원. 이렇게 다 합쳐서 10,000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0x 더하기 700에다 15 곱하면 57, 35, 77 15,000원 마이너스 700x 플러스 1,500은 10,000원. 얘랑 계산 마이너스 200x 1500에 1,500 곱하면 더하면 12,000인가요? 12,000은 네. 마이너스 200x는 12,000 넘어가면 2,000. 마이너스 2,000.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0을 200으로 나눠주면 10이다. 그죠? x는 10. 그래서 장미를 10송이 샀어요. 아까 전에 10송이, 아까 전에 5송이라 그랬구나. 장미 10송이. 그 다음에 백합은 몇 송이? 그러면 합쳐서 15송이니까 백합은 5송이. 요렇게 샀다. 요렇게 답을 마지막에 딱 적어 주셔야 돼요. x는 10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장미 백합을 각각 몇 송이씩 샀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53. 둘레의 길이가 44고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을 만들려고 한다. 뭐 가지고 둘레의 길이가 44m. 이거 가지고 내가 가로 세로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이걸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세로는 왜 가로의 길이 구하시오 했으니까 가로를 x라고 하면 되겠죠. 세로는 어떻게 되겠어? 자, 둘레는 직사각형 둘레를 못 구하는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가로 더하기 세로 해서 곱하기 2 하면 둘레입니다. 그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넓이 구하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건 되는데 둘레 구하라 그러면 막 이러고 있어. 둘레가 왜 어려운지 이해가 안 가. 봐봐요. 직사각형이잖아. 둘레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그럼 가로 2개, 세로 2개. 가로 더하기 세로 해서 곱하기 2. 어렵지 않죠? 자, 가로 더하기 세로 해가지고 곱하기 2 한 게 얼마다? 44m라는 거야. 얘가 44m래요. 44래요. 그러면은 가로랑 세로랑 그냥 더한 거는 얼마? 반 나누면 되죠. 22m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를 x라고 하면 세로는 얘네 둘이 더해서 22니까 세로는 22에서 x 빼면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으로 식을 만들 거예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보다 2m가 짧다. 가로 길이가 x가 세로 길이의 3배 곱하기 3 보다 2m 짧다. 마이너스 2.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6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3x 넘어오면 4x. 66에서 2 빼면 64. x는 16. 그죠? x가 16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내가 x를 가로로 했어. 16m.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856번.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같은 아이스크림 6개를 사면 1,400원이 남고 9개를 사면 400원이 부족하대요.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을 구해라. 자, 뭐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은 물었으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오케이? 6개를 사면 1,400원이 남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들고 있는 거야? 6x보다 1,400원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지? 아이스크림 6개 가격이 6x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1,400원 많이 들고 있는 거고요. 9개, 9x보다는 400원이 모자라게 들고 있는 거야. 식 다 세웠네요. 9x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800. x는 600. 600원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 861번 봅시다. 자, 증가 감소 문제는 변하기 전에 거를 x로 잡아야 식을 세우기가 편해요. 변하기 전에 거. 자, 여기 보면 작년 전체 학생 수가 56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10% 증가하고 4명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다. 해놓고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표를 그려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 합계, 전체. 작년, 올해.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다고 올해 여학생 수를 x로 잡으면은 식 세우기가 엄청 곤란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했어. 여기가 있어야 여기서 10% 증가시켜서 이 칸을 채울 건데 이 칸을 x로 잡으면 얘는 10% 감소시켜서는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 10% 감소하면은 다른 값이 나와요. 우리 1,000원에서 10%를 증가시키잖아요. 10% 증가시키면은 플러스 10%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100원이 돼요. 근데 1,100원에서 10%를 감소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100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9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000원이 안 나오고 990원이 나와요. 그죠? 왜? 1100원에 대해서 10%만큼을 내린 거야. 감소시킨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이 돼야 되는데 990원이 돼버린다고. 10%를 감소시키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10% 감소시켜서 이 칸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변화하기 전에 거를 x로 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0% 증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100%가 딱 원래 그대로예요. 그죠? 그대로가 100%야. 그럼 10% 증가시키면 110%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가 560명이래. 이 칸에 560명. 작년 전체 학생 수 560명. 그럼 남학생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여학생 빼고 나면 나머지 다 남학생일 거잖아요. 그지? 근데 남학생 수는 4명이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560 마이너스 x에서 4를 다시 빼준다. 4를 더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556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가 증가했대요. 여기서 5% 증가래. 곱하기 100분의 105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 합쳐서 합친 값, 요 값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556 마이너스 x 더하기 100분의 110 x는 560 곱하기 100분의 105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 날리고 요거 가로는 그냥 풀어버립시다. 요거는 없는 거예요. 아니다. 놔두고 나중에 풉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 하나 약분하고 양변에 10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좀 빠르겠다. 그죠? 10을 곱해주면 5560 마이너스 10x 요거 가로 풀고 1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x는 이것도 10 곱했으니까 105에다가 56을 곱해요. 105에다가 56을 곱하면은 5, 6, 30, 6은 6, 5, 25. 아, 이거 다시 5, 6, 30, 0 곱하기 6 하면 0이니까 3, 1, 9,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25, 0, 2 내려오고 5, 0, 8, 8, 5, 5880
자, 요거 계산하면 x고요. 5880에서 5560을 빼요. 5560을 빼 0, 2, 3, 320. 그래서 x가 320 나왔습니다. 자, 작년 여학생이 x. 작년 여학생 수가 320명이야. 얘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지? 320에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320 곱하기 요걸 구해야 돼, 우리는. 여기 x에 32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100분의 110 하면은 32 곱하기 11 그러면은 2, 3, 2, 3 352. 그래서 352명 요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다음에 유형 10번 864번. 자, 피타고라스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가 몇 명인지 구하래요. 그래서 제자는 몇 명? 피타고라스의 제자 수를 x라고 합시다. 제자가 x명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자의 2분의 1이래. 그러면은 뭐야? x 곱하기 2분의 1. 제자의 딱 반, 절반. 2분의 1x. 는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4분의 1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대요. 4분의 1x만큼이 자연의 이치를 연구. 7분의 1의 제자들. 그럼 7분의 1x. 굳게 입을 다물고 어쩌고저쩌고. 여자인 제자가 3사람이 더 있대. 그러면 더하기 3. 이게 제자 전체래요. x.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양변에 28을 곱해갖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최소공배수 28이니까 여기다 28 곱하면은 14x. 여기는 7x 플러스 4x 플러스 28에다 3을 곱하면 3, 8, 24, 2, 3, 5, 6, 7, 8, 84. 28x. 자, 14, 7, 4 다고 더하면은 18에 7 더하니까 25x. 이쪽에서 할게요. 25x 플러스 84는 28x.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3x. 84 넘어가면 마이너스 84. x는 28. 그래서 28명이다. x가 내가 구할 거였죠? 28명. 자, 이제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나왔어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항상 표를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 주말 체험마을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 타고 시속 80km로,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을 시속 60km로 달려서 모두 4시간이 걸렸대요. 자, 어떻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복사를 해놓자. 자, 갈 때, 올 때. 자, 제일 처음에 채우기 쉬운 게 딱 바로 나와 있는 거. 갈 때 시속 80km. 올 때 시속 60km. 요게 제일 빠르죠. 제일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체험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올 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올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 그거 뭐 보고 할 수 있어? 모두 4시간이 걸렸다. 갔다가 오는데 4시간 걸렸대요. 그러면은 4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 80 곱하기 4 빼기 x. 60 곱하기 x. 근데 식은 뭘로 세운다? 거리 가지고.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을 왔대요. 그러니까 얘보다 30km가 더 많아야 된다. 그지? 60x. 올 때 거리는 갈 때 거리보다 30km가 더 멉니다. 이렇게. 그러면 60x는 320 마이너스 80x 플러스 30. 얘가 넘으면 140x. 얘는 340. x는 140분의 340. 약분
7분의 17? 쌤 뭐 계산을 잘못했나요? 뭐 이상한 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올 때 거리는 갈 때 거리. 합쳐서 4시간. 어이, 340이고 350이구나. 350. 그러면은 잠시만요. 0 하나 떼고 7로 약분되네. 7, 24, 7, 5, 35. 2분의 5. x가 2분의 5예요. 2분의 5면은 2와 2분의 1이다. 그죠? 2시간 하고 2분의 1시간. 2분의 1시간은 30분이죠. 2시간 30분. 답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x값이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871번. 집에서 극장까지 가는데 시속 5km로 걸으면 극장 상영시간 15분 후에 도착하고 7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상영시간 5분 전에 도착한대요. 일단은 거리 속력 시간 해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속력이 제일 빠르다. 그죠? 걸어서 간 거, 자전거 타고 간 거. 시속 5km, 시속 7km. 자, 집에서 극장까지 거리를 물었어요. 집에서 극장까지 거리를 x라고 하자. 걸어서 간다고 거리가 늘어나고 자전거 타고 간다고 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다. 그죠? 거리는 걸어갈 때 자전거 탈 때 똑같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 5분의 x. 여기는 7분의 x. 됐죠? 자, 시간을 가지고 식 세울 거예요. 뭐? 15분 후에 도착, 5분 전에 도착.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식 세운다 이거야. 그지? 자, 이거 어떻게 세운다? 상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걸어서 가면 15분 후에 도착한대. 요때 딱 도착한대. 자전거 타고 가면 5분 전에 도착한대.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에는 몇 분 차이 나는 거야? 20분이 차이 나는 거죠.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 게 걸어가는 게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20분이 느리다. 그죠? 느리다는 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5분의 x 걸어간 거는 자전거 탄 것보다 20분이 더 걸려요. 이렇게식 세우면은 틀립니다. 왜? 20분이잖아. 얘가 단위가 어떻다? 쌤이 항상 활용 문제에서는 요거 단위 조심하라 그랬죠.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20분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약분부터 하자.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573 다 곱하면 21에 5 곱하면은 105. 105를 곱해줍시다. 105를 곱해주면 21x 105를 7로 나누면 15x 더하기 105를 3으로 나누면 35. 15x 넘어오면은 21x에서 빼면 6x는 35. x는 6분의 35. 답이 3번이네요. 자, 다음 873번.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60km 속력으로 집을 출발했어요. 아빠가 출발하고 15분 후에 엄마가 차를 타고 80km 속력으로 따라간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거리 속력 시간 표를 만들어 봅시다. 시속 60km 아빠, 엄마. 아빠는 시속 60km 속력으로 갔고요. 엄마는 시속 80km 속력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났는지 보셔요. 그러니까 아빠가 출발해서 몇 시간이 지났느냐,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움직인 시간, 오토바이 타고 간 시간을 x. 그럼 엄마는 아빠가 출발하고 15분 후에 출발했어요. 그죠? 15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아빠가 간 시간보다 짧을 거야. 15분이. 60분의 15.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여기 60x, 엄마는 80 곱하기 x 마이너스 60분의 15. 이렇게 아빠, 엄마 거리가 되고요.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죠. 60x는 80 곱하기 x 마이너스 60분의 15. 60분의 15부터 약분합시다. 5, 30, 5, 1, 5, 20, 3, 4, 12. 4분의 1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분배해주면 바로 되겠네. 분모 없어지겠네요. 60x는 얘랑 얘랑 곱하면 80x. 80 곱하기 4분의 1 하면 20.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20. x는 1. 1시간 후에 만나게 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둘레를 도는 거예요. 877번. 자, 둘레를 도는 거.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합이 딱 한 바퀴예요. 그죠? 둘이 달린 거리의 합이 한 바퀴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 빼고 나면 한 바퀴죠. 그래서 차가 한 바퀴예요. 둘레를 도는 문제. 합이 한 바퀴. 반대 방향으로 돌면 합이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차가 한 바퀴. 우리 한 바퀴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고 걷는 것도 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마주보고 걷는다. 마주보고 걸어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은 뭐 얘가 걸은 거리, 얘가 걸은 거리 합쳐서 A,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요거는 개념원리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자, 877번 봅시다. 둘레가 1100인 트랙이 있는데 분속 60m의 속력으로 걷는 형과 매분 50m의 속력으로 걷는 동생이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었대. 그러니까 두 사람 걸은 거리에 차가 한 바퀴다. 자,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시간은 둘 다 x로 하면 되겠네요. 시간이 궁금한 거니까. 자, 속력 매분 60m, 분속 60m. 동생은 분속 50m.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죠? 60x, 50x. 그러면 얘네들 뭐라고? 차가, 이동한 거리의 차가 한 바퀴다. 1100m. 요렇게. 그러면 10x는 1100. x는 110. 그래서 11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사실 요거 차가 한 바퀴, 합이 한 바퀴 요것만 알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881번. 자, 물을 더 붓거나 증발을 시키거나 하는 문제예요. 증발시키면 증발시키는 만큼 물을 빼면 되고요. 물을 더 넣으면 더 넣는 만큼 물을 더 해주면 돼요.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전체 양이 많아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겠죠. 근데 소금이든 설탕이든 뭐 소금의 양,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만 바뀌는 거니까. 증발한다는 건 물만 빠지는 거고요. 물 더 부으면은 설탕이나 소금은 더 넣는 거 아니죠. 자, 이 문제 보면 설탕물 400g에서 100g의 물을 증발시켰대요. 그러니까 물만 빠지는 거야. 농도 설탕물 설탕. 자, 전후 증발하기 전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설탕물이 원래 400g이 있었어. 근데 100g을 증발시켰대. 그럼 몇 g 됐어요? 300g 됐겠지. 그랬더니 16%짜리 설탕물이 됐대. 여기가 16%.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채울 수 있는 거 세 가지는 다 채웠다. 그죠?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여기가 x겠네. 그지? 증발하기 전에 농도 x. 설탕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설탕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자, 이거 공식을 못 외우고 계시면은 식 못 세우겠죠? 큰일 납니다.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발하고 나서 설탕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근데 설탕의 양은 같겠죠? 물만 증발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100분의 x 곱하기 400은 100분의 16 곱하기 300. 약분하면은
4x는 16 곱하기 3 하면 48. x는 12. 자, 확인. 설탕물 농도,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처음 설탕물의 농도가 x야. 12%. 다음 885번. 아이고, 뭘 더 넣었어요. 더 넣었는데 이번에는 소금도 더 넣었어. 물만 넣은 게 아니고 소금도 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까 전하고 달라지는 건 뭐예요? 거리 속력 시간이 아니고 농도, 소금물, 소금. 소금의 양이 변한다 그죠? 그대로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소금물 200g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물 70g, 소금 30g 더 넣었대. 전후로 따질 거예요. 전후로 따지면은 물을 70g, 소금을 30g을 더 넣었으니까 총 100g을 더 넣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300g이 돼 있단 말이야. 농도가 처음 소금물의 농도의 2배가 됐대.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얘가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 X. 여기는 처음 소금물의 농도의 2배가 되었다 했으니까 어떻게 여기에 곱하기 2 한 게 나중 농도. 자, 소금의 양으로 식 세웁니다. 100분의 x 곱하기 200. 100분의 2x 곱하기 300. 근데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소금을 30g을 더 넣었다. 그지? 얘가 30g 더 많은 거예요. 그죠? 100분의 2x 곱하기 300은 100분의 x 곱하기 200에다가 더하기 30 해주면 된다. 약분 3이 6x. 여기도 약분 2x 플러스 30. x 넘어가면 4x고요. 4x는 30, x는 4분의 30. 그러면은 2분의 15. 2분의 15%. 보통 퍼센트 그 농도 같은 거 퍼센트 얘기할 때는 분수 잘 안 씁니다. 소수로 고치면 7.5예요. 그래서 7.5%. 보통 소수로 많이 써요. 되겠죠? 넘어가고, 아이고. 넘어가서 마지막에 889번.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 얘를 푸는데 조금 유형이 다르기는 해요. 위에 거랑. 자, 얘도 농도, 소금물, 소금 하는데 얘는 세 줄이 필요해요. 세 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6%짜리 소금물하고 120g과 8%의 소금물을 섞었어.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었대요. 그래서 5%짜리 소금물 240g이 나왔대.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나는 더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합시다. 자, 이 칸을 채워야 돼요, 지금. 8% 소금물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240. 어쨌든 얘랑 8% 소금물 합친 거랑 더하기 X 한 것까지 합쳐서 240g이 된 거야. 그죠? 8% 소금물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칸을 채워야 돼요. 뭘 이용해서? X를 이용해서. 그래서 240에서 120도 빼야 되고요. X도 빼야 되고요. 그게 8% 소금물의 양인 거야. 그러면은 120 마이너스 X죠. 여기가 120 마이너스 X. 240에서 120 빼면 120이니까.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금 양으로 식을 세웁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렇게. 자, 쭉 적어보면 100분의 6 곱하기 120. 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 그죠? 여기 있던 소금하고 여기 있던 소금하고 합쳐서 5%짜리 소금물에 들어가 있는 소금. 요렇게 돼요.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 120 마이너스 x는 100분의 5 곱하기 240. 그냥 다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분모 다 날리고 720 플러스 960인가요? 86.
960 맞네. 960 마이너스 8x는 240에 5를 곱하면은 4, 20, 60, 12, 1200. 자, 그럼 마이너스 8x. 720에 960을 더하면은 8, 16, 1680. 1200. 마이너스 8x는 1200을 빼줍시다. 마이너스 480. x는 60. 요렇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 했는데 내가 그거 x 잡았으니까 60g. 요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물을 더 넣어서 얘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요 다른 문제 같으면은 3% 소금물, 8% 소금물 섞어서 6%짜리 소금물 100g을 만들 거래요. 그럼 요런 거는 식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세 줄짜리 표를 만드시면 돼요. 자리가 조금 좁은데 농도 소금물 소금 그래가지고 이거 3% 소금물 8% 소금물 섞어서 6%짜리 소금물을 100g을 만들 거래요. 3% 소금물이 얼마인지 궁금하대. 얘가 x. 그럼 여기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100 빼기 x. 그럼 소금 칸 적을 수 있죠. 적어서 얘랑 얘랑 더해서 얘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깁니다. 기니까 알겠는 거는 그냥 푸셔도 돼요. 알겠는 건 그냥 푸셔도 되고 모르겠는 거는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앞뒤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다른 문제들 식 세워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